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신적폐,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가 하나씩 청소가 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박아놨던 그 알박기가 이제 뽑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면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점을 받으니까 그 보고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미치겠네 그랬다는 사람 아닙니까?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누구한테 욕 먹는다는 뜻이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청와대로부터 욕 좀 먹겠네, 그런 뜻이겠지요. 시끄러워지겠네, 어디가 시끄러워진다는 뜻입니까? 집권여당, 집권 세력? 한상혁 말이야, 당신 방통위원장 왜 시킨 줄 알아? 당신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 그 뜻을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TV조선이 승인을 받나, 이 사람아? 이제 이런 것이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이 한 번에 떠오르니까 한상혁 씨가 그때 미치겠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지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뭐 구속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상혁, 당신은 안 되겠어, 면직 처리,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기 재가를 했더니 한상혁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은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 그 대통령의 면직 재가를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방금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재판장 강동혁 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 한상혁 씨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 기각을 한 이유가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하고 공유 좀 하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종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방금 전에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방금 전에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씨에게 면직 처분을 재가한 것은 유효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재판부가 한상혁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밝혔거든요. 그 부분의 엑기스 부분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의 공정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상혁 씨, 당신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로 다시 복직시키는 그런 결정을 사법부가 내릴 경우에 국민들의 복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거죠. 한상혁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 땅!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주
이 방통위원장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왜 한상혁 같은 사람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단 1분이라도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 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울행정법원 판사 재판부가 봤을 때 한상혁 당신은 방통위 내부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당신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말을 이어갑니다.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신이 나중에 징역사를 할지 말지 거기까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 그거는 당신이 기소가 됐으니까 당신을 맡은 재판부에서 그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그곳에서 그곳 이 판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지. 나는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겠어. 서울 행정법원 행정일부. 행정법원에서는 이제 뭐 징역살이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사범죄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징역사를 3년 할지 5년 할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당신 직무를 유기했어. 직무를 방임했어. 감독 의무도 저버렸어. 따라서 대통령이 당신을 면직시킨 것은 정당해. 소명됐어. 꼼짝 못하게 탁. 응? 한상혁 어디다 대고. 재판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TV조선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의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들이 이미 구속되거나 혹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당신 말이야. 당신 한상혁 당신도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행정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기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도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기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 당신 때문에 사회적 신뢰, 공공의 이익,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 심각하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그 기각 사유가 아주 명징합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지난 5월 2일 날 한상혁 전 위원장을 위계 직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그해 4월에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가능 점수를 받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미치겠네, 어쩌자는 거지,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국장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TV조선은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재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씨한테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작년 9월에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자기는 TV조선 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보도자료를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그 혐의도 역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이 마지막 알박기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번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다, 이런 시청자 반응이 많습니다. 또 본격적인 방송개혁, 그중에서 특히 MBC, KBS 개혁,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씨와 그 변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직무정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가처분 신청을 내서 승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법리를 적용해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달라 이 사람아. 그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다음 순서는 무엇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알박기를 뽑아내야 된다. 몇 군데 알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